안녕하세요. 정식탁 정나래입니다. 올해는요, 정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아서 여러모로 참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면역력 올리는 법 3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싼 영양제를 나름대로 챙겨 먹고 또 건강 관리도 하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또 여기저기 염증이 잘 생기는 분이라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면역력이 잘 오르지 않는 첫 번째 경우는요, 우리 몸에 이 수분이 부족할 때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눈, 코, 귀, 그리고 입 모두 다 열려있는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은 점막에 아주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항상 잘 분비되면서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이 병원균에 대해서 방어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건조하면 쉽게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눈이 건조하면 결막염, 코가 뻑뻑하면 비염, 또 입안이 건조하면 구내염,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도 장 안에 점막이 건조해서 메마르면은요, 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유산균을 먹어도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평상시에 물은 잘 마시지 않으면서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차 이런 것들만 많이 마시고 또 이미 몸 여기저기에 건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그리고 물은요,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요, 잘 흡수되게끔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물 마시는 방법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요,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수시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찬물보다는 따뜻한 온수를 마시는 것이 이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물이 잘 흡수되게 합니다. 면역력이 잘 오르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요, 우리 몸에 이 근육이 부족할 때예요. 자, 여러분 한번 팔다리 만져보시면 이렇게 근육이 잡히는데 이 몸 바깥에 있는 표재근은요,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 외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이 몸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몸을 보온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온 1도가 면역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은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작기 때문에 추위도 많이 타고요. 또 손발도 찬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량이 작으면은요, 몸을 덮이는 꿀마늘이나 또 생강차 이런 것들을 마셔도 효과는 잠시일 뿐 그 온기가 지속이 되지를 않아요.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처럼 근육을 크게 키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근육의 부피보다는 이 근육의 파워, 그러니까 힘을 유지하자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매일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하루 10분 근력 운동을 꼭 추가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근육의 밥이 되는 단백질 섭취도 꼭 같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면역력이 잘 오르지 않는 3번째 경우는요, 이 간도 간이지만 뇌에 피로가 있을 때예요. 이 뇌는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항상 긴장되고 뇌가 피로하면은요, 이 면역 체계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경기 불황기 때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갉아먹는 정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나 이 신경의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 몸 여기저기에 실질적인 어떤 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체화라고 하는데요.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나 아드레날린만 가득하다면은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 예를 들면은 심장에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신경성 식도염, 위염, 그리고 없던 두드러기가 생기고 또 건성 같은 피부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 피로에는요, 정말 잠이 보약이에요. 자, 그렇다고 잠은 무조건 많이 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너무 많이 자도 또 너무 적게 자도 문제가 됩니다. 하루 평균 한 7시간 자는 것이 그래서 가장 적당하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숙면을 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충분히 쏘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햇볕 사우나를 하시면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밤에 자기 전에 이 발목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을 한 15분 정도 하시면요, 뇌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역시 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먹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물 마시기, 근력 운동, 그리고 잠잘 자기, 이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별것도 아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소한 습관 같지만 이러한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요, 여러분의 면역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